인구 23만 명의 작은 도시 러시아의 임가르스크. 1992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다니는 걸 조심하세요. 바로 늦은 시간 귀가하던 여성들이 실종되고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992년 20살이었던 한 소녀는 늦은 시간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기차역을 가던 중 감쪽같이 사라졌고, 가족과 경찰은 그 주변 인근을 수색하다가 2시간 후에 기차역 옆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 범행 방식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칼, 도끼, 몽둥이 같은 것들, 삽, 전동 드릴, 이런 것들이 범인의 시그니처였지요. 술을 마셨건 마시지 않았건 무언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스카프로 목을 조르거나 그 이후 도구로 끔찍히 살해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1998년 10월 29일 19살 율리아와 그 친구 20살 타냐가 실종되었고, 다음날 외진 길가에서 성범죄를 당한 후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 둘이 경찰차 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범인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경찰차를 찾고 있었구나. 당시 경찰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2명의 연쇄살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28일 미시비처스 주변 바이칼스크 도시 근처의 눈밭에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한 여성이 발견됐는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수술로 회복을 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고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저한테 경찰이라고 했어요. 범인은 바로 경찰. 이름 미하일 포프코프 경이었습니다. 러시아 희대의 연쇄살인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연쇄살인마가 경찰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심한 저녁, 집을 향하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와서 혹은 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흉흉한데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하며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접 경찰차에 태우고 난 뒤 끌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를 한 뒤 아주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했지요. 앞선 사건에서 그는 직접 수사 현장을 또 지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조작했던 것이죠. 이후 다른 사건들도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례로 1999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름, 포프코프의 딸 카티아가 수업을 받다가 한 가지 연락을 받습니다. 자신의 음악 선생님이 죽었다는 이야기. 근데 다른 여성의 시체와 함께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을 조사를 맡은 것도 포프코프 경위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사건을 은밀히 조작을 했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0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여름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35살 동갑내기 그 친구였던 여성 두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전동 드릴을 썼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시그니처로 보였다는 것이죠. 한 명은 전동 드릴로 머리를 18번, 다른 한 명은 총 70개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 두 사람의 사망 추정 시간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즉, 한 명은 살아있었고 그 이후에 살해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사건의 범인도 포프코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요? 아니, 다 죽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경찰 배지. 경찰 배지를 놓고 왔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다시 그 범죄 현장에 갔는데 한 명이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었네? 그 사실에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삽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2001년 3월에 푸틴이 집권을 하면서 경찰에서 잘렸다. 해고가 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도 사람을 죽였거든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왜 잡히게 된 걸까라는 생각. 잡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2명을 연쇄살인을 또 저질렀는데 그때는 현장을 조작하지 못했습니다. 살인 현장에요. 러시아제 오프로드 니바 지프 차량의 바퀴 자국이 보였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지?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를 찾습니다. 그동안 발견됐던 유골들, 주변에 나온 DNA 흔적, 그 DNA와 함께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의 DNA를 매칭시켜 본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체포가 된 겁니다. 2012년 6월, 이 말도 안 되는 살인극은 22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너 이거 왜 했냐?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거리를 청소했어요. 술 취한 여자들, 매춘부들, 부도덕한 여자들, 사회에서 제거한 것뿐이에요. 나는 청소부니까 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잘 생각해보면 과연 맞는 얘기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포프코프의 진술일 뿐이지, 그 전에 살해한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엄마 만나러 갔다가 단순히 그냥 아이를 가르치고 집에 귀가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피해자 중엔 남성도 있습니다. 이걸 과연 믿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어쨌든 포프코프는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22명 죽였다고? 야, 너도 좀 별로다. 야, 너 좀 더 죽였으면 얘 이겼겠다.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 최악의 인육 연쇄살인마 치카칠로입니다. 그 안에서 치카칠로와 비교당하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22명만 죽인 것 같아? 더 죽였어. 나 한 59명 더 죽였는데? 동료 수감자들이 다 놀랬단 얘기죠. 에?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 이야기가 결국 교도관의 얘기까지 들어갔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맞으면 여태까지 81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마의 타이틀을 갖고 싶다. 과연 진실이었을까?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목한 그 모든 부분에 유골과 그리고 유류품들이 나타납니다. 몇 조각, 범죄 도구, 개인 소지품 어느 하나 빠진 거 없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살인자만이 갖고 있는 기억력이겠죠. 59명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중 발견을 못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가봤지만 발견을 못한 거죠. 총 56건만 유죄로 인정돼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고 토탈 총
78. 이게 살해 혐의입니다. 3명은 발견을 못했고 자기는 죽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2018년 12월 10일 그렇게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니 왜 안 죽여라는 생각이죠. 러시아는 1999년 사형집행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무기징역, 그 다음도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징역에서는요, 경관 시절 때 받았던 경위라는 직위를 박탈당합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 달에 24,000루블, 한화 약 41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다라고 판단되어 바로 이곳 흉악 범죄자만 수감되는 검은 돌고래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여기는 대부분 무기징역자들 중 진짜 악질 범죄자들만 들어가는데 취침 시간 빼고 휴식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철저한 교도소 통제 안에서 일만 해야 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매우 힘든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사이코패스인 걸까요? 말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행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의 아내 때문이다. 1986년 엘레나 미슈로바와 결혼해 1년 뒤 딸을 낳았는데 평범한 경찰 생활을 하다가 집에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합니다. 즉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간통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점점 커져 죽이고 싶었는데 아내를 죽이면 딸이 불쌍할까봐 죽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도의 사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어제 촬영했던 그리고 그동안 촬영했던 연쇄살인의 사이코패스틱한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난 잘못 없어. 남들 때문이야. 혹시 강호순 기억나시나요? 강호순은 유독 아들에 예민했습니다. 내 신상을 까발린다고요? 안 돼.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인터뷰 방송에서 해주신 권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미팅할 때 아들에 대한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면회를 거부했다. 그게 강호순이었죠. 사이코패스의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진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따지면 범행 동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아내의 외도 때문에 사회에 있는 거리에 불륜한 여성들을 처리하겠다. 이게 과연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경찰관에서 잘리니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 어떤 게 범행 동기로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자, 물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죄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단순한 여성 혐오, 분노 폭발 범죄자라는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연쇄살인마일 뿐이다. 사이코패스틱하다라는 이야기도 분명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더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충격적인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바로 촬영하는 오늘입니다. 그는 저 2명 더 죽였어요 라고 살인의 자백을 또 합니다. 암수 범죄를 자백을 한 거죠. 언제 죽였냐면 95년인가 98년인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때쯤일 거예요. 내가 경찰관일 때니까. 어디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디냐면 내 고향 시베리아 이르크츠의 앙가르스크에서 죽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2명을 더 죽였다는 거죠. 에? 진짜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갑자기요. 이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휴가. 휴가 냈구나. 얘는 사이코패스니까. 자기가 살해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왜냐면요,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곳은 중부 모르도비아 공화국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하려면 고향 쪽으로 가야 되고 4,900km가 떨어져 있는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그 이유 뭘 할까요? 범행 당시의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요, 저기요, 저기네. 고향을 가고 싶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 살인마의 한 가지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관으로서 살인 현장을 다시 갔었습니다. 다시 가서 현장도 조작하고 다시 가서 기억하고 오고 그의 취미였거든요.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는 몇 개가 더 있을까요? 어차피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살인 혐의에 대해 시신이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아 여기가 아닌가? 저긴가? 라고 하며 자신은 기차를 탔고 자신은 다른 구치소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고 무언가 좀 더 질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휴가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 남자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러시아 최악의 희대의 살인마.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야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그 사형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진짜 안 죽이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안 죽여서 자백을 해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암수범죄로 끝나면 실종자로 묻혀 지나가는 건데 저렇게라도 얘기하는 거니까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현지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쟤를 사형시켜 죽여버리면 더 많은 어떤 암수 범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더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더 어두고 달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물론 뭐가 맞다 아니다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권 교수님을 만나 뵀잖아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약간 이춘재와 그 강호순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범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살인에 대한 범주를 봤을 때 살인 행위에 대해서 그 성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체 훼손을 시간을 쓰는 그런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있고 살해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자기가 지금 주장한 대로만 놓고 보면 저번에 건 기소가 안 됐으니까 81건? 그럼 83건이에요 벌써. 그중에 3개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83건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건데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춘재도 그렇잖아요. 이춘재도 기억을 하고 그걸 다 그렸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한참 오래 지났어도 그 구조,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누워있었고 집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자신의 그러니까 권 교수님의 말씀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난 너희들 위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협조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너희는 통수를 당하고 있는 것 뿐이야 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가 제어하고 내가 얘기 못하면 안 해주면 니네 모르잖아 어차피 이런 거요. 내가 얘기를 해야 너희들은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해줘 라는 그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사이코틱한 이 살인마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어떻게든 나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갈 것 같고 유추하고 있는 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더 얘기하거나 말을 하거나 라는 거 그러지 않을까라는 건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얘가 연쇄살인마 중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약간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2명을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1명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2명을 죽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관 신분으로 가서 이제 데려다 드릴게 할 때 혼자 있으면 잘 탑승을 안 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혼자. 근데 이제 친구랑 있거나 아는 사람이랑 둘이 같이 있으면 그래요? 라고 하고 그냥 그래 타자 이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심리적으로 더 많지 않았나. 왜냐면 대부분 사망했던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 2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있는 케이스. 그래서 1명을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1명이 굳어버린다는 걸 즐겼다고 해요. 1명이 아예 굳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1명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1명은 도주하지 못하고 1명은 그냥 몸이 굳어버리는, 완전히. 그래서 그걸 보고 겁을 먹는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2명을 죽였다는 게 아닌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연쇄살인마가 2명을 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2명을 한 번에 이상한 데로 옮길 수도 없고. 근데 경찰관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떠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로 방송을 드렸습니다.